할아버지, 이걸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26 청년이 마지막 지폐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전부였어요. 불과 사흘 전까지 수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는데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죠. 그런데 청년은 그 마지막 돈을 낯선 할아버지에게 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돈 한 장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26 청년이었어요. 천외고아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죠. 장례식이 끝나자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살아라. 차가운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렸어요. 준혁은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생계가 급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졸음과 싸우면서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어야 쪽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서너 시간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몸은 날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준혁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거든요. 3,8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언젠가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준혁은 밤마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힘들 때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8해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월세 25만 원짜리 쪽방에 살았어요. 화장실도 층마다 하나씩 있는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샤워는 목욕탕에 가서 해야 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고생이 나중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김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준혁에게 유일하게 남은 친구나 다름없었어요. 부모님 장례식장에 와서 밤새 함께 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준혁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형. 그냥 일하면서 살아. 형은? 나 요즘 사업 준비 중이야. 사업? 응, 인터넷 쇼핑몰. 요즘 대박 나잖아. 민수는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지인이 도매업체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기회야. 같이 하면 1년 안에 돈 2배로 만들 수 있어. 준혁은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나는 3천만 원 넣을 거야. 너도 여유되면 3천만 원만 넣어줘. 동업으로 하자. 준혁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천만 원. 거의 전 재산이었어요. 형, 근데 이거 정말 확실한 거야? 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100% 확실해. 민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사업 계획서도 있어. 만나서 보여줄게.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두툼한 서류를 꺼냈어요.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어요.
시장 분석부터 수익 구조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봐봐, 이게 수익 예상표야.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이 정도는 벌 수 있어. 숫자들이 준혁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솔깃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형, 근데 나 돈 다 넣으면 남는 게 없는데. 걱정 마, 석 달만 기다려봐. 석 달 후에 첫 수익 나오면 내 수익 받을 수 있어. 민수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 언제까지 쪽방촌에서 살 거야? 이참에 인생 바꿔보자.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믿고 싶었어요. 유일한 친구였으니까. 형, 나 진짜 믿는다? 당연하지.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잖아. 민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준혁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같이 하자.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8년 만에 열어보는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잔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080만 원.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민수와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를 만났어요. 형, 돈 보낼게. 오케이. 이거 계좌번호야. 민수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준혁은 그걸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형, 사업자 등록이랑 계약서는 언제 받을 수 있어? 아, 그거 다음 주에 다 처리해 줄게. 일단 빨리 돈부터 넣어야 물건 확보할 수 있거든.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았어요. 송금하려고요.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3천만 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고액이시네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아니요, 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요즘 지인 사칭 사기가 많습니다. 사업 관련이시면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 친구예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보냈어.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오케이. 고마워. 다음 주에 계약서 챙겨줄게. 준혁은 안심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80만 원. 8회 만에 처음 보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곧 수익이 날 거니까.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형, 계약서 언제 받을 수 있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형, 무슨 일 있어?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기계 음성이 차갑게 울렸어요.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305호 김민수 씨요.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갔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일주일 전, 정확히 돈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발이 떨렸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사기였어요. 어떻게든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진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준다고 했어요. 그럼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송금 기록이 있잖아요. 준혁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송금한 거라면 입증이 힘들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 돈은 어떻게 돼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도 없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이 좁은 공간이 준혁의 전부였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액 80만 원. 8배 동안 모은 3,800만 원이 사흘 만에 80만 원이 되었습니다. 벽을 쳤어요. 주먹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마지막 유산을 날려버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밤을 새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편의점에 출근했어요. 점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박준혁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이번 달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예, 왜요? 본사에서 인력 감축하래요. 미안합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갔어요. 오늘은 일이라도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현장 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부터 일 없어요. 공사 중단됐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네. 밀린 월세 언제 낼 건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한 달 밀렸잖아요.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나가야 해요.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내려갔어요.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 80만 원. 월세 25만 원을 내면 55만 원 남았습니다. 식비는요? 교통비는요? 핸드폰 요금은요? 어떻게 살아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날 저녁도 밥을 굶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배고픔과 절망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집에는 따뜻한 가족이 있을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겠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겠죠. 하지만 준혁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돈도 일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차라리
입에서 나올 뻔한 말을 삼켰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부모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밥을 계속 굶었어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거울을 보니 뺨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도 움푹 꺼졌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 구인 사이트를 뒤졌어요. 쪽방에 있는 낡은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당장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준혁 씨, 오늘까지입니다. 못 내면 나가야 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짐 빼세요.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준혁도 월세를 못 받으면 화가 날 테니까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인생 전부가 옷가방 하나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쪽방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8회를 산 곳이었습니다. 좁고 허름했지만 나름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이제 그것마저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가방을 끌고 걸었어요.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준혁을 쳐다봤어요.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PC방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몇 시간이요? 10시간이요. 10,000원을 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버티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PC방 안은 조용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구인 사이트를 계속 뒤졌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PC방을 나왔어요. 세수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가서 물로 얼굴만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이게 나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옷가방을 옆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걸었어요.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준혁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저들에게는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겠죠. 부러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편의점에 갔어요. 1,500원짜리 삼각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공원으로 돌아와 먹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오래 먹어야 배가 더 찬 것 같았으니까. 김밥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PC방에 갔어요. 10,000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떡하지? 며칠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PC방을 나왔어요. 추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이 나왔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왠지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골목 계단에 앉았습니다. 옷가방을 옆에 두고 쭈그리고 앉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을 확인했어요. 5,000원권 한 장.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덜컹, 리어카 바퀴 소리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었어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워 보였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70은 넘어 보였어요. 옷은 남루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었어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이 준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젊은이, 왜 이런 데 앉아 있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이 없나?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힘들지. 그리고는 리어카를 다시 끌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러진 허리였어요. 짐을 끄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었어요.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힘들 텐데,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26에 포기하려던 자신이. 노인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리어카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준혁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5,000원권이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PC방 5시간? 밥 2끼? 며칠 더 버티기?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노인을 따라갔어요. 할아버지.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왜 그런가?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5,000원권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뭔가? 국밥 한 그릇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젊은이. 자네가 더 필요할 거야.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드세요. 준혁은 노인의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어떡하고? 저요? 전 괜찮습니다. 준혁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준혁을 빤히 쳐다봤어요. 주름진 눈이 준혁을 살폈습니다. 자네, 참 특이한 젊은이로구만. 아닙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돈을 주나? 준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 보여서요. 내가 더 힘들어? 네. 저는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만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시잖아요. 노인은 한참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박준혁입니다. 준혁이라. 좋은 이름이네. 노인이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국밥 한 그릇 맛있게 먹을게. 네, 할아버지. 노인은 리어카를 다시 끌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준혁이. 네. 자네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나? 예.
왜요? 그냥 나중에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준혁은 이상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번호를 알려줬어요. 노인은 낡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고맙네. 그럼 몸조리 잘하게. 노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곧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지막 돈을 써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계단에 다시 앉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준혁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PC방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로 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이스피싱일까? 하지만 받았습니다. 뭐 잃을 게 더 있나 싶었어요. 여보세요? 준혁이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나야, 어제 새벽에 만났잖아. 어제 새벽? 준혁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그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시군요. 그래. 국밥 맛있게 먹었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준혁이. 지금 어디 있나? 저요? 공원에 있어요. 어느 공원? 청구공원이요. 거기서 기다리게. 내가 지금 갈게. 예. 왜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준혁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오신다는 거지? 30분쯤 지났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자네가 걱정돼서 왔지.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았어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게. 준혁이 봤어요. 김밥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사양하지 말고 먹어. 배고프지?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어요. 얼마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인지. 할아버지는 준혁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먹게. 네. 준혁은 천천히 씹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준혁은 김밥을 삼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어렸을 때 잃은 것, 8배 동안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은 것,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 일자리를 잃은 것, 집에서 쫓겨난 것,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참 고생이 많았구만. 괜찮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거죠. 바보가 아니야. 자네는 친구를 믿었던 거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자네가 잘못한 건 아니네. 잘못한 건 자네 친구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네, 어제 왜 나한테 마지막 돈을 줬나? 준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자네도 힘든데? 저는 아직 젊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할아버지는 준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네,
참 착한 젊은이로구만. 아닙니다. 아니야, 착해. 요즘 젊은이들 중에 자기가 힘든데 남 걱정하는 사람 없어.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준혁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강성호 회장. 그 밑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물산 주식회사. 준혁은 어리둥절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게 나야. 예. 나는 강성호라고 하네. 대한물산 회장이지.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그런데 왜 새벽에 폐지를? 운동 삼아 하는 거야. 매일 새벽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폐지 줍지. 준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이 폐지를 줍는다고? 놀랐지? 네. 많이 놀랐습니다. 강 회장이 웃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자네처럼 힘들었어.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왔지. 그러셨어요? 그래.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별별 일 다 했어. 준혁은 강 회장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잘 만났지.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어떤 분이 나를 도와줬어. 이유도 묻지 않고 밥을 사주고 일자리를 소개해줬지. 그래서요?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준혁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도 남을 돕고 살기로 했지. 강 회장이 준혁을 봤습니다. 어제 자네를 봤을 때 옛날에 내가 생각났어. 그런데 자네는 나보다 훨씬 대단하더군. 제가요? 자기가 힘든데도 남을 챙기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야, 별거야. 그래서 내가 자네를 돕고 싶어졌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 일자리를 주고 싶네. 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자리요? 우리 회사에 창고 관리직이 하나 비었어. 거기서 일하지 않겠나? 정말이세요? 그럼 월급도 괜찮아. 300만 원 줄 수 있네. 300만 원. 준혁은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회사 기숙사도 있어. 당분간 거기서 지내게.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강 회장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말게.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네는 어제 내게 마지막 돈을 줬어. 그게 자네의 자격이야. 강 회장이 일어섰어요. 내일부터 출근하게.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네, 알겠습니다. 준혁도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열심히 하게. 자네라면 잘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봤어요. 진짜였습니다. 강성호 회장, 대한물산 주식회사.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봐주셨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은 PC방에서 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강 회장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했어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물류창고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교통비는 강 회장이 미리 보내준 돈으로 냈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물산 물류센터.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준혁은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맞아줬어요. 박준혁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넓은 창고였습니다.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여기가 준혁 씨가 관리하실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물건 입출고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회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던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건 익숙한 일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준혁 씨,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우리 식당 밥 맛있죠?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준혁은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기숙사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있었어요. 쪽방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바닥을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 방도 있고 직장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 회장님께도 감사했어요. 그날 밤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맡은 구역은 항상 깔끔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정성껏 관리했어요.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준혁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직원 오랜만이에요. 준혁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준혁을 좋아했어요. 준혁아, 점심 같이 먹자. 응, 좋아. 회사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첫 월급날이 왔어요. 통장에 3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준혁은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받는 월급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번 돈이었어요. 첫 월급으로 뭘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강 회장님을 찾아뵙기로 회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누구신가요? 창고 관리직 박준혁입니다. 아, 준혁 씨. 잠시만요.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준혁이가 잘 지내나?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무슨 일인가?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그럼 오늘 저녁 어떤가? 밥이나 같이 먹세. 감사합니다. 저녁에 회장실로 갔어요. 강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게. 회사 생활은 어떤가? 너무 좋습니다. 모두들 잘해주세요. 다행이네. 자네가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 당연한 일하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계산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닙니다.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첫 월급으로 은인께 식사 대접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준혁을 물끄러미 봤어요. 그래, 알겠네. 고맙게 얻어먹지. 감사합니다.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들려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무일푼으로 상경했던 이야기, 고생하며 회사를 키운 과정. 준혁은 감동하며 들었어요. 회장님도 정말 힘드셨네요. 그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게 중요해. 저도 배우겠습니다. 강 회장이 준혁을 봤어요. 준혁이, 자네는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야. 자네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남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회장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새벽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만하게. 자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강 회장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만 내가 작은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 기회를 잡은 건 자네 힘이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하게.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로 갔어요. 준혁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첫 월급으로 하는 첫 대접이었으니까.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어요. 고마웠네, 준혁이. 맛있게 먹었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만나세. 네, 꼭 그러겠습니다. 헤어지면서 준혁은 깊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오늘 은인께 식사 대접했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보답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창고 관리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일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상사의 신뢰도 두터웠어요. 어느 날 상사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준혁은 궁금했어요. 회장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 앉게. 네, 회장님. 준혁이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좀 보게.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업부 발령 통지서. 이게 뭡니까? 자네를 영업부로 발령 내려고 해. 준혁은 깜짝 놀랐어요. 영업부요? 그래. 자네 잠재력이 아까워서 말이야. 하지만 저는 영업을 해본 적이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야. 자네라면 잘할 수 있어.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창고 일은 익숙했어요. 영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자신 없나?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혁이 사람은 도전해야 성장해. 자네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강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믿어주는데,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준혁은 허리를 굽혔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영업부로 첫 출근을 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고와는 다른 세계였어요. 부장이 준혁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박준혁 대리입니다. 직원들이 준혁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창고에서 올라왔다며? 응, 들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가 다가왔어요. 준혁 씨, 영업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럼 힘들 텐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파이팅! 선배는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업무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영업은 창고 일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객을 만나야 했습니다. 설득해야 했어요. 계약을 따내야 했습니다. 첫 고객 미팅이 잡혔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습니다. 준혁은 자료를 준비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미팅 장소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물산 박준혁입니다. 네, 앉으세요. 사장님은 무뚝뚝했습니다. 준혁은 제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말이 꼬였어요. 자료를 찾느라 헤맸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가격은 준혁이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다음에 다시 연락하세요. 사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팅은 실패로 끝났어요. 준혁은 자책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어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계약 못했습니다. 다음엔 더 준비해서 가요. 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역시 창고 출신은. 영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준혁은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팅을 여러 번 갔어요. 하지만 계약은 단 하나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부장이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 씨,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준혁은 절박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영업 서적을 읽었어요. 선배들의 미팅을 참관했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거래처 미팅이 잡혔어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따내야 해요. 알았죠? 네. 준혁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미팅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밤새 준비했어요. 자료를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예상 질문도 정리했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거래처는 큰 제조업체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준혁은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구매 담당 이사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물산 박준혁 대리입니다. 네, 앉으세요. 이사님은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준혁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펼쳤어요. 저희 제품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말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자료도 순조롭게 넘어갔어요. 연습한 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사님이 질문했어요.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준혁은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타사 대비 10%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동등합니다. 납기는요? 3주 안에 가능합니다. AS는 1년 무상 AS에 추가로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사님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사님이 팔짱을 꼈습니다. 박 대리님, 영업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달입니다. 2달? 네. 그 전에는 창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사님이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창고 관리에서 영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경험이 너무 부족하시네요. 하지만 우리는 큰 거래입니다. 경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해요.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또 실패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 준혁이 말했어요. 경험은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하지만 저는 다른 영업사원들보다 한 가지 더 가진 게 있습니다. 뭔가요? 간절함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사님이 준혁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고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영업사원은 매뉴얼대로 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어요. 이사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후회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이사님은 한참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믿어보죠.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십니까?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 납품이 완벽해야 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거래 취소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준혁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과 긴장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이사님이 사인을 했어요. 준혁도 사인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어요.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계약 따냈습니다. 정말? 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축하합니다. 동료들도 놀랐습니다. 진짜? 준혁 씨가? 와, 대박이다. 준혁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강 회장에게 보고 드렸어요. 회장님, 첫 계약 따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네. 강 회장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노력의 결과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라면 할 수 있어.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이제 영업팀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어요. 계약을 연달아 따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도 두터웠어요. 박 대리 역시 믿고 맡길 만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혁아, 이번 거는 내가 맡아줘. 그래, 준혁이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선배들도 인정했습니다. 준혁은 겸손했어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저축도 시작했어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갔어요. 준혁은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민수를 체포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뛰었어요. 민수, 자신을 사기친 그 친구, 정말입니까? 네. 다른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했습니다. 여러 명을 속였더군요. 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일 한번 경찰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 금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혁은 고민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소송 비용도 들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때는 친구였으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말이십니까? 네.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큰데 괜찮습니다. 이제 저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준혁은 담담했어요. 그 돈에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민수가 잡혔대요. 그래. 그런데 표정이 밝은데? 소송 안 하기로 했어요. 왜? 돌아보니 그 일이 있어서 회장님을 만났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은 준혁을 물끄러미 봤어요. 자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아니야. 보통 사람은 못해. 용서하는 거.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일에 계속 매달려 있고 싶지 않아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는 정말 성숙했어.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이제 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실적도 좋았어요. 후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준혁은 후배들을 잘 챙겼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부장님. 준혁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후배가 있으면 밥을 사줬어요. 고민이 있으면 들어줬습니다. 강 회장처럼 말이죠.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근처였습니다. 한 청년이 길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옷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멈춰 섰어요. 3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힘드신가 봐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앉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청년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집도 잃었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3년 전에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청년이 준혁을 봤어요. 정말이에요? 네.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모든 걸 잃었죠.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났죠. 누구요? 은인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준혁은 명함을 꺼냈어요. 제 명함입니다. 내일 전화하세요. 예.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 일할 의향 있으세요?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대신 열심히 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준혁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3년 전 강 회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다음날 연락을 해왔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준혁이 추천했고 합격했어요. 청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혁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몇 달 후 청년이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나중에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보답이에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어요. 준혁은 강 회장을 만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새 직원 이야기 들으셨죠? 들었지. 자네가 또 누군가를 도왔다며?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거예요. 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자네, 내 자랑이야. 회장님이 제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뭘 보여줬나? 나눔의 기쁨이요. 준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을 때 깨달았어요. 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강 회장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준혁이.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나눴어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어요. 준혁이, 사실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네. 아직 정정하신대요. 아니야, 75이야. 이제 은퇴를 생각할 때야. 준혁은 놀랐어요. 은퇴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강 회장이 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자네한테 회사를 맡기고 싶어? 예. 준혁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자네가 다음 회장이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저는 아직... 아니야. 자네는 충분해. 강 회장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자네는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해. 회장님, 무엇보다 자네는 마음이 따뜻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해봐. 급하지 않아.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답주게. 준혁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장, 자신이 회장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길바닥을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 회사를 맡으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런 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강 회장을 찾아뵀어요. 회장님, 답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잘 결정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이 크게 웃었어요. 역시 자네야. 좋아, 그렇게 하게.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 좋은 후계자를 만나서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이제 대한물산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직원들을 아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회사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도 운영했어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했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준혁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이었어요. 준혁은 운동 삼아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장면이 보였어요. 한 청년이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가방을 옆에 두고요. 준혁은 다가갔어요. 힘드신가 봐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준혁은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했어요.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가 끝났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10년 전에 저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이 계단에 앉아 있었죠. 청년이 놀라서 준혁을 봤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때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죠. 그래서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준혁은 명함을 꺼냈어요. 제 명함입니다. 내일 전화하세요. 청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준혁 회장. 회장님이세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준혁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전화하세요. 일자리 찾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이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미소가 번졌어요. 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계속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박준혁?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청년. 일자리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5,000원으로 낯선 할아버지에게 국밥을 사드렸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할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준혁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준혁은 그 기회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결국 회장이 되었죠. 하지만 준혁이 진짜 대단한 건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순환을 만들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박준혁도 10년 전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도와주세요.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세요.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